자, 여기 이제 첫 번째 있는 non-refundable tax credit에 대한 거죠. 그러니까 비환급 뭐 세액공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예. 먼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하시는 분은 그 14,398불, 요거 2022년 기준인데요. 14,398불이 기본공제를 받으세요.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연방 기준인데요. 연방 기준으로 이제 14,398불까지는 면세소득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4,000불까지 소득이 있다. 그러면 전혀 그 세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공제,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적공제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한 14,000불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다. 그래서 부부 같으면 둘이 합치면 28,000불 정도가 세금이 없는 거죠. 가구당 보면. 근데 이게 이제 그 2023년에는 좀 올라서 딱 저스트로 15,000불, 15,000불이 이제 올랐어요. 요거 이제 그 뭐죠? 인플레이션 같이, 인플레이션만큼 그 조정을 해줘요, 매년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조정을 하는데 2023년에는 지금 이게 15,000불까지로 증가됐어요.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 신고니까 이제 14,398불을 빼게 될 거고, 이제 내년도에 2023년 신고를 할 때는 이제 15,000불을 빼게 될 겁니다. 그래서 1인당 무조건 세금 신고만 하면 이 금액만큼은 누구나 공제를 받는다.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, 그 직장에 취직하면 고용주가 그 TD1이라는 그 서류를 좀 제출하라고 해요. 원래 입사를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인적공제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서 그 개인의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죠. 얼마큼 공제할 건지. 거기에는 이제 세금과 CPP EI가 있는데,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. 그 급여소득할 때 그렇게 이제 공제되는데,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그 인적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, 거기에 보면 이런 기본인적 공제 금액이 적혀 있다고.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을 제출을 하면 요 금액만큼 빼고 이제 그 원천징수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도 경로우대 공제라는 게 있어서 65세 이상이면은 최대 7,898불까지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, 배우자 공제는 역시 그 본인의 기본인적 공제와 금액이 동일해요. 그래서 14,398불을 공제를 해주는데, 이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고,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역시 소득이 있다. 그러면 소득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 금액, 공제 금액의 소득을 빼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께서 그 소득 금액이 뭐 10,000불이 발생했다. 그러면 10,000불은 이제 14,398불보다 적기 때문에 일단 10,000불은 다 면세가 되고, 거기서 이제 4,398불이 남잖아요. 요거를 그 배우자가 가져가게 돼요. 그래서 요 14,398불에다가 여기서 배우자가 공제를 덜 받은 거,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추가로 더 공제를 받는 거죠. 만약에 이제 그 싱글 리턴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요 기본인적 공제에서 모자르는 거는 그냥 소멸돼요. 그러니까 non refundable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서 받아먹지 못하는 공제는 다 소멸이 됩니다.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것이 소멸되지가 않고 한쪽 배우자로 그게 이월이 돼서 추가 공제가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전혀 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뭐 한 28,000 얼마가 됩니까? 뭐 한 800불, 28,800불 정도가 이제 그 남편분의 소득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, 2023년에는 15,000불이라고 했으니까 30,000불까지가 이제 면세 소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고 한쪽 배우자만
그 소득이 있는 그런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분까지 받아서 거의 3만 불 정도까지를 공제를 받아서 3만 불까지는 면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신고를 하는 게 더 절세가 되는 거죠.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. 그래서 반드시 부부로 신고하는 게 이제 유리한 겁니다.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받으려면 부부가 다 소득 신고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부부 기준으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커플 리턴이라고 하는데, 커플 리턴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세액 공제라든지 뭐 캐나다 뭐죠? 차일드 베네핏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? 그다음에 이제 1인 추가 부양가족 공제라고 있는데, 요게 이제 약간 그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거 적용. 한국에 보면 이제 자녀를 상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무슨 부양가족 공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의 그 부양가족 공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싱글맘은 배우자가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대신에 다른 이제 그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노부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장애인 무슨 형제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그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한 명을 그 기본인적 공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큰 금액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싱글맘인데 자녀가 뭐 2명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았을 건데 싱글맘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녀 중에 한 명을 올려서 추가적인 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금액은 이만큼 14,398불. 그러니까 금액이 커요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미혼인데 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다. 그러면 그 노부모하고 같이 산다. 그러면 미혼이더라도 이 노부모 중에 한 분을 추가 부양 가족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이가 살고 있는 싱글맘 됐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 가족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. 그리고 그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동생이든지 뭐 그런 사람을 자기 그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가 있어서 세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부양가족은 다가 아니라 한 명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걸 보더라도 그 캐나다의 그 가족 구성 자체가 부부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부부 중심이고 부부가 없는 경우에만 한 명을 부양가족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. 한국 같으면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대로 다 공제해주고 뭐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노부모가 계시면 아마 부모님에 대한 것도 공제되고,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족 개념을 이 부모와 자녀가 있는 3대의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봐서 그런 공제가 있는데,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거의 부부 위주로만 이제 공제가 돼요. 그래서 뭐 부부가 딱 됐으면 추가로 뭐 노부모가 있다 하거나 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제에서는 없어요. 예.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돼 있다. 예.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.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자녀가 또 장애인이다 그러면 자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장애인 공제가 가능해요. 그래서 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사한테 아니면 담당 어떤 전문의로부터 그 어떤 서티피킷 같은 걸 받아야 돼요. 확인서 같은 걸 받아오셔야 돼요. 그걸 이제 T201인데 요거를 처음에 제출을 하면 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제출하면 그다음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제출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쭉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간병인 비용 공제라는 게 있어요. 이것은 이제 배우자 또는 그 1인 부양가족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요만큼을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줘요. 그리고 18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또 7,525불 해서 또 간병인 비용 공제가 또 있어요. 근데 요 공제는 만약에 그 공제 대상인 분이 소득이 있으면 요 공제는 또 약간 줄어들어요. 예, 그래서
순소득 금액이 이제 있을수록,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없으면 전액 받지만 소득이 좀 증가하면 약간 감액이 돼요. 뭐 그런 게 있고.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여소득자, 자영업자는 안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1,287불까지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근로소득공제라고 하죠. 예, 그런 것이 이 non-refundable tax credit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요 단계 하고 있어요. 요 빨간색 요 단계. 예.